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배구조 관련 개편 기대감이 크게 부각된 종목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며 이들 개편의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차, 현대모비스, 롯데쇼핑 등이 그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순매도로 전반적으로는 들어섰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들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순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석이 뒤따르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1,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란 변수가 터졌는데요. 자, 주간 증시 전망으로 봤을 때 많은 이번 주 주간 추천 종목으로 사업 구조가 탄탄한 종목으로 골라야 한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추천주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특히 종목 가운데 사업 구조와 이 순이익 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와 삼성전기, 삼성물산, 금호석유, SKC코롱, GS건설, 아모레퍼시픽과 CJ제일제당이 추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장공감팀과 함께 오늘 시장 팁 얻어가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시구간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사이 좀 편하게 잘 지내셨나요? 미국에서 공습적으로 시리아를 타격하면서 좀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우리 시장 내성이 생긴 걸까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6%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2459선까지 회복을 한 모양새고요. 코스닥 시장 조금 더 강하죠. 오늘 바이오주가 선전을 하면서 지수는 0.56%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종목, 이슈 5가지로 추려보는 핫5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를 해볼까요? 대한항공, 이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무가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 주가에도 그야말로 물벼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지난주에 4.5% 밀린 데 이어서 오늘 추가로 3% 가까이 조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8% 밀린 33,000원까지 내려온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다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셀루메드, 그야말로 오늘도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셀루메드의 골 이식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은 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5.77%의 강세입니다. 24,4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주가도 한 2.4배, 2배 반 가까이 뛰어 올랐다라는 분석이네요. 다음 들여다보겠습니다. 핫5 세 번째 소식입니다. W게임즈인데요. 미국에서 자회사 들이 불법 도박으로 좀 피소당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 전거래일 9% 넘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절반가량은 되돌리고 있는데요. 이 이슈가 주가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59,30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핫5 다음 네 번째 이슈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그야말로 사드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잦아들면서 화장품주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BTI가 5.5%가량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동성제약과 에이블 CNC도 3% 이상의 강세입니다. 이와 함께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LG생활건강 동반해서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디어 관련주도 동반해서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제약입니다. 주가 이게 웬일입니까? 1,400만 주 시중 유통
대비해서 30%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가량 급락하면서 4,525원 수준이고요. 주가의 후유증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우려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수급 상황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일단은 다소 아쉬운 부분, 외국계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3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코스피 쪽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 반면에 346억 원으로 시장 방어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자들의 현재 신문을 읽는다. 오늘 머니투데이 조간신문 같이 읽어보시죠.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 오늘 최영환과 함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이 눈에 띄는데요. 국회가 추경에 수소차 예산에서 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회가 200억 원 규모의 수소 전기차 보조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나서는데요. 1,000억 원대 전기차 지원 예산 윤도 전환까지 고려 중이고요. 국회의 추가 편성이 계획됨으로써 앞으로의 전기차 주가 추이도 예의주시되고 있는 기사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태에서 현재 이런 발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금일부로 투심은 상당량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에서 뭐 우리산업이나 P&E 솔루션 같은 전기차 충전소나 아니면 관련된 부품 회사들, 그다음 만도 같은 이제 자율주행차부터 이런 자동차 전반적인 시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뉴인텍이나 한원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배열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역시 실적과 이 기업의 주가가 정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오늘 오전 월요일에 탑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업된 주가의 기업이 주가 상승률도 컸다라는 것이 실제로 표로 증명이 됐는데요. LG전자가 107%로 1위였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400건 넘는 곳 가운데 주가 평균이 21%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281곳은 주가가 30%,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같이 증가한 곳은 주가가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LG전자 107%, SK하이닉스 77%로 2위. 자, 그러면 여기서의 힌트로 작년에 이랬다면 올해는 이런 실적 개선 기회가 없던 것이 주가 상승에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LG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올해 이제 실적 상향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보면은 저는 일단 포스코대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대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뭐 무역 전쟁과 아니면 뭐 시리아 사태 등 때문에 이제 유가도 좋은 것도 분명히 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무역이 어느 정도 호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LNG와 관련해서 트레이딩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이쪽 부서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철강 트레이딩 부분도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포스코대우의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PER 기준으로도 8배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있다. 여기다가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뭐가 새롭게 또 나오냐면요. 가스전이 추가적으로 또 발견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적 개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발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호조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종목의 주가 평균 36%의 상승.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기사에서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네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법인 21곳의 주가는 평균 51%가 상승해 가장 두드러진 주요 사항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 그리고 두드러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포스코대우 오늘 의견 주셨고요. 네. 애경산업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애경산업하면 화장품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네. 치약.
그리고 그쵸. 이제 설거지하는 예, 세제. 2080 지하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참 곤욕을 치렀던 맞습니다. 애경산업.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재에도 상장 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자세히 보시죠. 수요 예측 부진의 애경산업은 실제 평가된 기업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모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52% 상승했습니다. 생활용품과 달리 화장품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보더라도 화장품 영업이익이 475억 원에 달해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96%가 화장품에서 창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2애니스 성공의 생활 기업에서 이제 생활 뷰티 기업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의 90% 이상. 자, 이제 국내 판매 호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높은 단일 제품 의존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으로 있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네. 이 화장품 기업으로서의 변신 애경산업 에이지2 그 21S라는 네. 그 기업의 브랜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애경산업 거인가 봐요. 앞으로 주가 상승 더 깨울 수 있나요? 에이지2애니스가 어떤 20대 층을 공략해서 만든 화장품인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좀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카페 같은 글들을 좀 찾아보면 실제로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에 반응이 좋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가파른 성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바로 가성비죠. 화장품에서도 같은 성분의 어떤 가성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선도 역할을 좀 맡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20대 화장품의 아이콘 예.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거의 세제나 이런 부분들은 비록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를 이제 과거를 제대로 바로 잡고 앞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흥행 실패로 저평가된 공모가가 한중 관계 회복과 더불어 전화위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에서의 강세. 자, 이제 애경산업을 저희 그 화장품 주가 그 업종에 네.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정도로 화장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 화장품주들이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주가 상승 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애경산업 여러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관심 많은데 오늘 볼 종목은 캔서롭입니다. 주가가 7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항암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 때문입니다. 12 발행대금 100억 원을 항암치료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에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자, 항암 신약 개발 기대감이 과연 주가 상승에 어디까지 껴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보시면 캔서롭이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그래서 이제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음봉 보이고 있나요? 근데 캔서롭 같은 경우에는 12발행을 얼마였냐면 57,000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57,000원 정도에 이제 12발행 100억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57,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아마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뭐 분자 진단이나 바이오 시약 부분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반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캔서롭이라는 종목은 위험도가 비록 높긴 하지만 신약 관련된 회사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하실 만하다. 특히 이제 57,000원대 부근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제약바이오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동시에 좀 하락 전환됐지만 여기서의 추가 상승 꾀할 수 있는 이슈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주까지 살펴봤어요. 부자들의 경제시프링 함께했습니다.